교과서 54쪽 조선의 대외관계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의 기본 원칙은 4대 교린이다. 자, 4대 교린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자, 4대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 큰 나라는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린이라고 하는 것은 교자는 이제 사귀다, 교류하다. 그 다음에 이제 린자는 이제 이웃, 인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웃과는 이제 교류하는 그런 이제 외교 정책인데, 자, 먼저 이 조선 주변에 이제 가장 큰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의 명나라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와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공, 책봉 관계, 다른 말로 이제 4대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이제 이 조선의 이웃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십니까? 바로 일본과 여진과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류큐, 시암, 자바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과는 이웃과는 이제 교류하는. 그래서 이제 이 4대 교린 정책이 조선 전기의 이제 기본적인 대외 관계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은 자 4대 외교를 펼쳐 명과 친선 관계를 맺었다. 명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속에서 조선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명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입하고, 또 경제적으로 실리를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명과 4대 관계,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진과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대표적인 교린 정책인데, 이 교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웃과 교류하다, 이웃과 사귀는 거죠. 이웃과 우리가 이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웃과 함께 잘 지내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이 교린 정책은 회유책과 강경책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먼저 회유책을 보면, 자, 이 여진인 귀순을 이제 적극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순해 오는 여진들한테는 토지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도 주고, 심지어 이제 이 관직도 주는 그런 이제 정책을 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진족들이 이제 이 조선의 국경지대를 자꾸 약탈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식량이나 농기구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국경지대, 이 경원과 경성 지역에 이제 무역소를 설치해서 그들의 특산물과 그리고 이제 이 그들이 필요한 곡식과 농기구를 이제 바꿔갈 수 있게끔 해줬던 것이 바로 이제 회유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진족들이 조선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국경 지역을 약탈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로 그 여진족들을 무력으로 토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종 때 바로 이제 이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을 이제 시켜서 사군과 육진을 이제 개척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좀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제 최윤덕 장군이 개척한 사군이고 김종서 장군이 이제 개척한 육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군과 육진을 이제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경책이 되겠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 바로 이제 압록강에서 이제 두만강으로 연결되는 오늘날의 이제 국경선이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새롭게 개척한 지역에 우리 주민이 살지 않으면 우리 땅이 아니죠. 그래서 요 삼남지방의 주민들을 이제 이 4군 6진 지역으로 이사시키는 정책. 이걸 이제 우리가 3인 정책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은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토착민을 관리로 임명하는 이제 토관 제도를 실시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에도 이제 교린 정책, 강경책과 회유책을 두루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일본 왜구죠, 왜구. 이 왜구가 이제 고려 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초기까지 우리 그 조선을 매우 이제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경책으로서 바로 이 왜구의 소굴인,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이제 토벌하는데, 바로 세종대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세종 원년에 이종무 장군을 시켜서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이제 토벌을 하죠. 물론 이제 고려 말에도 박위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이제 쓰시마섬을 토벌한 적도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도 세종대왕 때 쓰시마섬을 토벌했다.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유책이죠. 일본 특히 이제 이 쓰시마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선과 무역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이 세종대왕님은 이제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는데, 그게 이제 삼포의 개항이죠.
그래서 이제 부산포, 연포, 제포. 부산포는 이제 이 부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포는 울산,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포는 창원, 진해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제 교역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조선은 류큐는 이제 이 오늘날의 일본의 이제 오키나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이 독립왕국이었죠. 그래서 류큐, 시암은 태국이고 자와 또는 자바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이제 교류를 했었습니다. 자, 아래 외란이 일어나다 보겠습니다. 자, 16세기 들어 이제 여진과 외인이 국경에서 자주 소란을 일으켰는데, 이 삼포를 이제 개항을 해서 제한적인 무역을 허용을 했는데, 이 제한적인 무역에 불만을 품은 일본인들이, 외인들이 이제 삼포에서 난을 일으켰죠. 이게 이제 이 삼포외란입니다. 이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조선 정부는 변경 지방의 방어를 준비하는 비변사라고 하는 이제 임시기구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인들이 이 왜구가 계속 난리를 일으키죠. 바로 사량진 외변인이, 그 다음에 이제 을묘 외변인이 하는, 그래서 이제 이 1555년 이제 을묘 외변을 계기로 해서 비변사가 이제 상설기구가 됩니다. 상설기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교역이 중단되죠. 그리고 이제 이 연장선상 속에서 이제 1592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국제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제 16세기의 이제 상황을 보면 조선은 이제 이 국방력이 매우 약화됩니다. 이 조선은 그 군포를 내고 군대를 이제 면제받는 방군수포가 이제 성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포를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군대 보내는 이제 대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선조 때 붕당 정치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 무로마치 막부 말기 한 120년 동안이 생꼬쿠 시대, 바로 이제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 전국 시대를 1590년에 이제 통일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키는 160도 안 되고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이 일본을 통일하죠. 그리고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국내의 불만 세력을 그 불만 세력의 관심을 이제 밖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조선을 침략해서 이제 새로운 영지들을 이제 이 자기 부하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이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명나라까지 침략하겠다라는 야욕을 그런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1592년 조선을 이제 침략하게 되는 임진왜란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55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92년 음력 4월 13일 16만 대군으로 이제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 이제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이 이제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산 첨사 정발 동네부사 송상현이 이제 이 부산에서 이제 열심히 싸웠으나 이제 중과부적으로 이제 부산이 이제 뚫리죠. 그래서 이제 이 부산에 이제 4월 13일 날 이 일본군이 이제 일본 육군이 상륙을 했는데, 이 한양이 5월 2일 날 한양이 이제 함락당하죠. 그래서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인 이제 한성이 빼앗기고, 당시에 이제 이 조선의 임금이었던 선조는 결국 이제 이 의주로 몽진을 이제 떠나게 되고, 이제 명나라에 이제 원군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의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 자, 이 4월 13일 날 이제 부산이 뚫리고, 그리고 이제 이 충주에 아주 그 조선 전기의 그 전설적인 여진족 정벌에 큰 공을 세웠던 이제 신립 장군이 여기에 이제 투입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신립 장군이 이제 문경세제를 막을까 충주를 막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일본의 그 고니시 유키나가의 이 조총부대를 충주벌에서 이제 이 맞이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건국대학교 그 옆에 이제 모실의 마을에서 굉장히 이 신립 장군이 이끄는 기마부대가 이제 이 일본의 이제 조총부대에게 이제 전멸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밀려서 그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결국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열심히 싸웠으나 이제 신립 장군과 8,000명의 이제 조선 군대가 거기서 이제 전멸을 하면서 이제 충주가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 충주의 이 국민체육센터, 호암체육관이 있는데 그 안에 가보면 이게 신립장군 동상이 지금도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조선의 관군은 이제 일본군과 육지에서 이제 연전 연패를 이제 하게 되는데, 1592년 음력 6월 달부터는 이제 이 전세가 바뀌죠. 바로 이 바다에서는 조선 수군이 이제 일본 수군을 맞이해서 연전 연승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우리 민족의 영웅, 바로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제 1년 전에 전라 좌수사로 이제 이 부임을 해서, 자, 이 수군을 훈련시키고 식량을 비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옥선과 거북선을 미리 정비를 해놨죠. 그래서 옥포에서 일본 수군을 맞이해서 이제 첫 승리를 거둡니다. 바로 이제 지금 그 거제도에 대우조선 해양이 있는 그 자리, 바로 옥포 앞,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옥포해전. 그래서 이제 옥포 다음에 이제 뭐 사천, 당포, 당항포, 뭐 한산도 이런 지역에서 이제 조선의 수군이 연전 연승을 이제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한산도에서는 바로 이제 그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전선 73척 중 47척을 괴멸시키고 12척을 납포하는 그런 이제 이 성과를 올리고, 바로 이제 이 한산도 대첩의 이제 하객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 수군의 승리가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는 자기 고장은 자기가 지킨다라고 하는 이제 의로운 병사, 바로 이제 의병이 일어나서 이제 이 활약을 하면서 유격 전술로 인해서 이제 일본군에게 이제 타격을 가하면서 이 수군과 의병의 승리. 그다음에 이제 이 1593년 1월달 겨울이 되면, 해가 바뀌면 드디어 이제 이여송이 이끄는 명나라 지원군 43,000명이 이제 조선으로 이제 이 원군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고, 그 조명연합군이 이제 평양성 전투에서 이제 평양을 탈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조명연합군 중에서 이제 이 명나라 군대는 계속해서 이제 진격을 하다가 고향 벽제관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한테 대패하고 평양에서 이제 웅크리고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고 있죠. 여기 이제 고립됐던 권율 장군이 이끄는 이제 행주산성에서 이제 이 조선의 관군과 심지어 이제 이 분야자들까지 이제 일본군을 이제 이 격파를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이제 행주 대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진주 목사인 김심이 이끄는 이제 진주 대첩. 그래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 대첩, 그 다음에 이제 권율의 행주 대첩이 이제 임진왜란의 3대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군과 의병의 승리, 그리고 이제 이 굵직굵직한 전투에서 이제 조선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바로 이 일본군은 이 남해안으로 물러나서 이제 외성을 쌓고 휴전회담을 이제 제의하면서 이제 이 3년 동안의 이제 휴전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도 이제 전열을 가다듬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조총부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선도 조총부대의 이제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조총부대를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지방군 조직을 이제 소고법에 따라서 양반부터 노비까지 포함되는 지방군 조직이 이제 소고군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런데 명나라와 일본과 3년 동안의 이제 휴전 협상이 이제 결렬되죠. 명나라의 그 심유경이라고 하는 사람과 일본의 이제 고니시 유기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휴전 협상을 하게 되는데,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1597년 수만 대군으로 다시 일본이 쳐들어온 사건이 이제 정유재란이죠. 이 정유재란 때는 이제 일본군이 이 충남 천안에 있는 이 직산까지밖에 못 올라옵니다. 주로 이제 이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투를 이제 벌였는데, 당시 이제 이 원균의 모함으로 파직된 이순신이 다시 이제 이 복직을 하게 되는데, 복직해서 보니까 조선 수군의 이 함선이 이제 12척밖에 없죠. 그래서 그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 역시 그 또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일본 수군을 명량에서, 울들목이라고 하는 그 명량에서 이제 133척의 일본 수군을 격파하는 명량 대첩. 그리고 이제 이 본국에서 이 전쟁을 일으켰던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군 철수 명령이 내려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철수하는 일본 수군을 이제 쫓아서 공격하다가 이제 노량해전에서 이제 전사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제해권을 장악해서 왜군의 수륙병진 작전을 좌절시켰다. 이 수륙병진 작전은 이제 바다와 육지로 함께 나가는 작전인데,
육군이 이제 이 육지를 유린하고 이 수군이 이제 남해안과 서해안을 돌아서 이 전라도 지방의 이제 곡창지대를 약탈해서 육군에게 이제 보급하는 그런 작전인데 이순신 때문에 이제 이 일본 수군이 이제 막혔죠. 그래서 곡창지대에 이제 전라도 지방을 보존할 수 있었고 조선왕조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이 전주에 있는 전주 사고의 조선왕조실록도 우리가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보다 사실은 이제 임진왜란의 결과와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 7년 동안 조선을 무대로 명나라와 조선과 일본이 이제 싸우는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는 당연히 조선이죠. 그래서 조선은 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불국사라든지 사고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타고 그다음에 이제 도자기나 그림과 같은 우리 조선의 우수한 문화재를 이제 일본이 약탈해 갔죠. 또한 임진왜란 중에 이제 이 국가 재정이 매우 궁핍해지니까 조선 정부는 공명첩을 발급하고 이제 납속책을 실시합니다.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직 양반의 임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이제 사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 신분이 이 양반으로 상승되는 거고 납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곡식을 납부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노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민으로 이제 이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명첩 발급과 납속책의 실시로 인해서 조선 후기에 이제 신분제가 동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동안 사실 이제 명예 지배하에 있었던 만주의 여진족 아무런 터치를 받지 않고 아주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여진족의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신조로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여진족을 통합하더니 1616년 이제 후금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결국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망하죠. 당시 이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결국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결국 이제 이 격파 당하면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이제 에도 막부가 이제 성립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은 오히려 이제 일본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 계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도자기 기술자를 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져가면 그걸 쓰다가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 문화재를 생산해내는 사람을 데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이제 임진왜란을 이름 붙이는데 바로 이제 도자기 기술자 등 많은 이제 이 조선의 선진 문물과 사람들을 데려가서 일본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관련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 정비하고 개발한 이제 거북선이죠. 바로 이제 이 서울 전쟁기념관에도 이렇게 거북선의 모형이 있죠. 이 조선과 일본의 이제 이 군선을 비교해 보면 조선의 군선은 이제 밑에가 이제 평평해서 평자선이라고 부르는데 좌회전, 우회전 뭐 180도 유턴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죠. 한산도 대첩에서 이제 도망가는 척하다가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73척의 일본 함선 중 47척을 괴멸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빠른 방향 전환이죠. 반면에 이제 일본의 함선은 이제 안택선이죠. 안택선은 이제 위에 이제 건물이 있고 바닥이 이제 뾰족하죠. 그러니까 첨자선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고 장거리 항해에 유리한 구조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이 암초가 많은 연안 항해는 좀 불리하고 방향 전환이 좀 느리죠. 이제 그런 이제 특징들을 잘 알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판옥선과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 수군을 괴멸시켰다. 자, 이 여수에 그 이순신 광장이 있습니다. 여수는 이제 이 전라 좌수영이 있었던 곳으로서 조선 수군의 중심 기지죠. 바로 이제 이 여수 이순신 광장에 있는 거북선인데 재작년인가요? 이 올라가다가 여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단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쳤다고 합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제 이 부하 이 병사들과 함께 손가락도 한번 부딪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거제도에 조선해양문화관에 있는 또 거북선도 있죠. 자, 이게 이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항날개를 펼쳤다고 하는데 이 한산도에서 이미 들어갔죠. 재승당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있는데 저 뒤로 이제 보이는 이 바다가 바로 한산도 대첩의 그 현장, 한산도 앞바다가 되겠습니다. 고려 의종이 무신정변 때 유폐되었던 둔덕기성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이제 한산도 앞바다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